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가 시작된 지도 해수로 5년째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산업에서 혁신을 이끄는 게 진짜 혁신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런 기업의 상징격이고 대표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 이런 기업을 모셨습니다. 남강제지의 하준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네, 이 프로그램 제목이 혁신성장 코리아처럼 저도 인사를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준식이는 다짐합니다. 식지 않는 저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혁신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강제지 하준식 대표입니다. 혁신성장 해수로 5년째 진행해 오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혁신적으로 하신 분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히 이렇게 본인 자신을 소개해 주면서 기업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는 기업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희 회사는 진주 상평공단에 위치해 있고 네네. 1984년도 네네. 저희 부친께서 부성특수제지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난강제지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지금은 1960명과 함께 37년 동안 특수 박엽지를 생산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엽지라는 것은 가로 1m, 세로 1m 잘랐을 때 종이 무게를 달았을 때 전문 용어로 저희는 평양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50g 이하짜리를 이제 박엽지라고 하고요. 그건 경량화됐다는 얘기죠? 예, 아주 얇은 종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엽지의 종류에는 철강 회사의 스테인리스, 코일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간지, 네네. 그리고 유리 회사에 들어가는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간지, 코일이 감다 보면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간지, 유리도 유리 공장에서 유리를 만들다 보면 열에 의해서 유리가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종이를 넣는데 그 유리 간지. 특수예지 쿠션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선회사에 전선에 들어갈 때 구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종이가 이제 꼬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선 띠지. 그리고 도배를 할 때 벽지 안에 처음 바르는 종이를 이제 초배지라고 하는데 초배지. 그리고 이제 아주 얇은 종이 같은 경우는 호두과자 사는 종이 신발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비하지가 있고 한라봉 같은 밑에 이제 색깔 이쁘게 염색해서 쓰는 A 노란 것도 있고 하지. 그걸 하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쇼핑백 끈에 보면 끈 손잡이에 이제 종이가 있습니다. 녹근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종이가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종으로 하는 가을 포장건지. 가수원에 보면 배나 포도, 복숭아에 이제 싸는 종이. 가을 포장건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을 포장건지가 이제 박엽지에. 그리고 담배에 싸는 종이, 다공지라고 해서 이제 주로 박엽지가 이제 그런 종류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가을 포장건지를 이제 주력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하장군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좀 어차피 2세대 기업인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처음에 한자가 하자, 개자, 백자이십니다. 이름이 특이하신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계백 장군의 아들인데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름을 지어러 그때 면사무소에 갔었는데 그때 면석이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이름을 뭘 지어야 될까 하다가 그때 계백 장군 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냥 제일 계백 장군의 장군이시구만요. 이름이 같이 이제 그래서 개자 백자로 해서 이제 이름을 지으셨고 그 이름 덕분에 사업할 때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많이 하셔서 아주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 세대에서 이제 우리 하 대표님 세대 넘어갈 때 기업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언제쯤인지? 2008년도 제가 2013년도에 직장생활 하다가 내려왔고요. 2008년도에 회사 이름을 바뀌었는데 난강제지라고 하면 보통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진주에는 난강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난강이 지리산부터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물이 좋기 때문에 진주에는 예전부터 이제 제지라든지 섬유, 실크 이제 공장이 많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주에 난강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본떠서 난강제지라고 이렇게 짓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난강은 저희 아버지 부친 호흡니다. 그렇습니까? 남쪽 남자에 남강이 진주 농계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까? 네, 축제하고. 이번 축제도 하고.
남쪽 남자의 강강자가 아니라 그 매화나무 남자의 산등성이 강자. 아, 그렇습니까?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산등성이에 있는 매화나무를 뜻하는 건데 그 추운 매서운 겨울날에 그 매화나무는 절대 시들지 않고 꼿꼿하게 그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 난강 제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이겨내고 꿋꿋하게 버틴 의미에서 난강 제지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지회사 하면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뭐 휴지, 물티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기업 소개하면서 특수한 그 제지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렇게 특별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분한테 내가 지금 남강제지 제품 이거 오면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그 제지회사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장지, 뭐 물티슈 같은 위생용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박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골판지 박스의 원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지, 흔히 우리 이제 신문지를 볼 때 신문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뭐 잡지책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교과서 같은 인쇄 용도로 만드는 인쇄 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맥주 박스 같은 하얀색 박스 만드는 이제 백판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종류가 있고, 저희 같이 아주 얇은 종이를 만드는 박엽지, 얇은 박자에 써서 박엽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박엽지 중에서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수 포장 원지라고 해서 그 다양한 색상, 이제 배, 포도, 복숭아, 뭐 망고라든지 이런 거는 꼭 그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봉지를 안 씌우면 이제 과일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 근데 색상도 다양하고요. 배 색깔은 황색도 있고, 뭐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뭐 복숭아 색깔. 그리고 포도는 요즘에 이제 샤인마스켓이라고 해서 녹색. 젊은 사람 이용하지 않았어요? 많이 지금 핫한 음식 과일이죠.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 가수 포장, 과일 포장 원지 자체는 이제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일반 그 종이가 아니라 그 가수원에 이제 자연과 싸워야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비바람, 태풍, 뭐 그거 자연 환경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종이가 얇으면서도 또 강해야 됩니다. 왜냐면 종이가 두꺼울수록 이 봉지를 씌울 때 힘드니까 이제 그 씌우는 사람이 이게 두꺼워서 못 쓰겠다. 그래서 이제 얇게 만들어 달라, 씌우기 쉽게. 그러면서 또 비바람이나 태풍이 와도 찢어지지 않게 강하게 만듭니다. 사실 조금 상반된 의미, 상반된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그 품질이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 이제 그 가수 포장 원지를 저희가 계속 주종으로.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두꺼운 게 필요하고 얇은 게 필요하겠습니다는 종이 만드는 기술에서 그 얇게 만드는 기술이 이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면요. 까다롭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제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혁신성장에 코리아에 왜 나왔을까? 워낙 그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주는 거다,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남강조실을 모시게 됐고요. 워낙 많이 알다 보니까 방송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가장 얇은 빡을 쳐서 얇게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면요. 그거 좀 한번 그 간단하게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주실까요? 제지 공정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성, 그 초지, 가공, 완성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초지에는 일반 이제 그 펄프라든지 고지라든지 재활용 원료를 이제 써서 그걸 일단 물에 풉니다. 물에 풀어서 이제 조금 반죽을 시키죠. 저희 그 반죽을 시킨 다음에 그걸 아주 그 미세하게 가늘게 이제 가릅니다. 가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종이 강도를 내기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그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염료나 알료를 이제 넣어서 그걸 그 섞어서 혼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미세한 이 섬유를 그 기계 망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이렇게 고르게 쫙 뿌려주는데 이게 그 고르게 뿌려주지 않으면 이 그 두께가 이제 들쭉날쭉하고요. 가늘게 고르게 이제 뿌려주고 처음 과정은 이제 물을 빼는 그 섬유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그 탈수라고 해서 물을 빼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롤로 강하게 이제 압축을 합니다. 물을 짜준다는 표현을 썼는데 물을 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미로 이제 드라이라고 하는데 건조를 시키는 과정. 종이를 이제 빳빳하게 만드는 이제 과정 건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폴리라는 롤에 이제 종이를 담습니다. 큰 폭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종이 자체가 이제 아주 그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큰 기계에서는 사실 이제 두꺼운 종이를 뜰 수밖에 없고요. 저희처럼 이제 정교하면서도 조금 그
약간 그 작은 기계에서 이제 그 정밀하게 이제 그걸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분야, 남에게 어려운 분야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특수한 이런 공법이라든가 특수한 기계가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좀 혁신의 한번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것도 자체 개발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에서 제일 그 애로사항이 이제 배수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예, 저희 같이 이제 그 색상을 많이 뜨는 생산하는 이제 회사와 그리고 그 자연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또 약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폐수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폐수 처리를 위해서 3년 전에 그 10억을 들여서 폐수 설비를 완전히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처리를 해서 그리고 진주에는 그 공공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 저희 1차 처리된 폐수를 모아서 그 공공 폐수 처리장에서 2차를 처리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최종 방류를 합니다. 예, 전국의 산단 중에서 이제 그 다일성, 그 경산, 익산, 청주, 여수, 진주 단 6개만 이렇게 공공 폐수 처리장이 있었고요. 그 혜택을 좀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그 설비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폐수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설비를 투자해서 일단 1차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공공 폐수 처리장에서 2차를 처리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이제 그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난강 제재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이런 포장은 국내보다도 일본이 더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어떤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 한 50년 전에는 그 일본의 그 신문지라든지 그 우리나라 신문지와 틀리게 일본은 조금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문지라든지 전화번호 책자 이제 그걸 가지고 봉지를 만들어서 그 배가수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았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한국통신에 나오는 그거가 맞습니다. 그걸 많이 씌웠죠. 예전에는 그렇게 씌우다가 이제 일본에서 봉지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그 일본 봉지를 많이 씌웠죠. 가수원에서 농가에서는 일본 봉지를 많이 씌우다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인력지라고 해서 달력 중에 이제 한 장씩 재는 그 달력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걸 많이 생산하고 그게 달력제가 그때 당시엔 유행했단 엄청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제 고민하신 거죠. 이제 그 매출은 줄어들고 이제 다른 제품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진주 옆에 문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 가수원도 유명한 지역인데 그 가수원을 지나가다가 배봉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만든 배봉지인데 저걸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가 그 문산의 배 가수원에서 배봉지를 보고 한번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좀 쉽게 봤죠. 뭐 색깔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그 종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뭐 일주일 동안 뭐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때 분량이 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정말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그 저희 그 아버지의 의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말 거다. 정말 그 힘든 시행착오를 경험해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전 농가의 한 90% 정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배 가수원에 그 배봉지를 못 보셨더라면 아니면 또 개발을 못했더라면 아직도 지금 일본 봉지가 우리나라 가수원에 이제 씌워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일 포장 용지 하는데요. 저도 이 과일 포장 용지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집에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과에는 빨간 거, 망고에는 노란 거 이런 게 하면요. 과일이 더 맛있어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 뭐 과일 용지, 과일 그 포장 용지는 아주 특성가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과일 포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수원에 이제 자연과 바로 싸워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뭐 한번 쓰고 버리는 A4지라든지 이런 종이하고 다르게 자연하고 싸우기 때문에 일단 종이가 이제 얇으면서도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바람 맞추더라도 종이가 이제 쉽게 찢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거는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기술 개발해서 이제 안 찢어지게끔 그리고 이제 저희 원지로부터 이제 봉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원지 그 봉지의 특징을 보면 일단 그 과일의 병충해를 방지해 줍니다. 이제 봉지를 싸서 이제 그 병충해가 과일에 이제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일단 봉지 자체는 빛하고 공기는 통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물은 통하지 않아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색깔을 과일 색깔을 이쁘게 이제 착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그 투항률도 맞춰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비바람이 와도 종이가 안 찢게끔. 네네. 그게 이제 발수 예전에는 뭐 과일 오면 햇빛만 비치는 데만 그 벨 같은 건 있고 예, 이쪽뿐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난강 재질을 쓰면 골고루 하게끔. 골고루. 예. 그러니까 색깔이 골아지는 거죠. 예, 착색을 나게끔. 그리고 난강 재질을 이렇게 포장을 쓰면요. 예. 농산물을 농약을 뿌리더라도 전혀 걱정할 예, 필요가 없다는 농약도 게 이제 방치. 왜 그럽니까? 이 봉지를 이제 씌우면 네네. 농약을 뿌리더라도 그 봉지가 농약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거의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게 거기서 나왔군요. 예. 예, 이게 예. 쉽게 말하면 봉지는 그 사람도 이제 비를 맞으면 감기가 들고 햇빛을 많이 맞으면 이제 그 피부가 타는 것처럼 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비를 맞으면 그 과일이 상하고 네네. 햇빛을 맞으면 이제 그 과일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봉지가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 이쁜 과일이 나오는 건 이제 그 봉지의 역할로. 지금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좀 얼마큼 되는지, 또 일본은 또 우리 그 남강제제 과일 포장과 관련된 이런 용지들이 얼마큼 인기가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봉지를 씌우는 과일로는 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렇게 그 봉지를 씌우고 있고요. 네네. 그 10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저희가 제지사에서 그 얼마를 이제 팔았는지 그 할 때 무게로 톤수로 이렇게 따집니다. 봉지로 장수가 아니라 이제 무게로 얼마 몇 톤 이렇게 그 산정을 하는데 그때 10년 전에는 저희가 한 대략 국내 시장이 10,000톤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 예. 10,000톤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 큰 기업 뭐 예. 한솔이나 무림 같은 이제 큰 기업, 큰 업체는 이제 그 두꺼운 종이를 생산하고 기계도 크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1,000톤, 2,000톤씩 이렇게 생산되는데 저희는 아주 얇은 종이. 그렇죠. 예. 기계도 작고 정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그 시장은 아닌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그 보통 지금 한 3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그 후에 10,000톤 정도에서 그 지금 이제 그 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산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혁신 도시도 생기고 또 뭐 그 고령의 농민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폐농하는 경우도 많고 그 후로 계속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0톤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장이. 거기에 이제 90% 정도를 그래서 이제 90%를 저희가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동남아 쪽 그 대만하고 태국에는 한 200톤 연간 200톤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로벌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상기후 기후 변화일수록 더 각광을 받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해외 개척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많이 그 주력한다면요. 고객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처음 이제 시작은 이제 내수 시장이 계속 이제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영업의 기본은 이제 두드리는 거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일본을 한번 이제 두드려 보자.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제 찾아갔죠. 일본의 봉지 회사 찾아가서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저희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이렇게 90% 이상 그 공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드렸더니 일본 쪽에서는 아직 한국의 그 온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떨어진다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원래 시작은 이제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아직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끝나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도전 전신으로 제가 끝까지 한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또 계속 테스트 해달라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뭐 자료 같은 거 또 새로 신제품 나오면 한번 보내고 계속 이제 두드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조금 이제 한 5톤 정도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5톤 정도 테스트 해보니까 근데 이게 그 가수원은 1년에 한 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농사라는 게 한 번이니까 한 번 테스트가 성공했다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일본이 상당히 좀 그 조심스럽고 까다롭더라고요. 이 품질에 대해서 일본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도 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몇 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 정식 이제 오다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출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아오모리현 사과 그쪽은 저희가 거의 다 납품하고 있고요. 네. 도토리현의 그 배, 그리고 이제 큐슈 지역의 포도, 그리고 나고야 쪽의 복숭아, 그 원지를 이제 저희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이제 그 저희가 인정을 받고 나서 우연하게 그 태국의 망고 봉지, 태국 망고 유명하죠. 남동마이가 이제 유명한데 그 남동마이 씌우는 봉지가 있습니다. 그 봉지를 우연하게 이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보니까 봉지 그 회사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이 봉지 하나 들고 태국에 한번 출장을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겠죠. 이제 뭐 봉지 들고 출장 가서 뭘 하겠다냐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그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무작정 봉지 하나 들고 예전에 저희 그 우리나라의 상사맨들이 이제 007 가방을 들고 해외 수출 역군이 된 것처럼 저도 이제 망고 봉지 하나를 들고 무작정 이제 태국을 찾아갔죠. 주소를 보고 이제 찾아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그 과일 포장 원지를 만들고 일본도 수출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국내에서는 뭐 제일 기업으로 지금 유명하다. 뭐 나름대로 이제 PT도 하고 자료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계속 이제 컨택을 했죠. 근데 그 태국의 그 분이 태국 날씨는 한국 날씨와 달라서 그 열대 우림, 엄청난 스콜, 폭우에다가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거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조금 무시를 했죠. 무시를 당했죠. 문전박대를 당하고 놓고 가세요. 근데 거기서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샘플 나올 때마다 보내고 연락도 하고 또 자료도 보내고 그렇게 한 3년 지나고 나서 저희 회사에 방문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산의 김해공항에 가서 이제 픽업을 해서 회사 구경시켜주고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돌아가기 전에 계약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드문진인데 샘플도 보내고 테스트도 하고 자료도 보내고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제 컨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이제 방문해서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그 가수 쪽 그 동남아 쪽은 여러 가지 이제 과일 포장 원지를 망고만 씌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걸 씌우는데 저랑 의견도 같이 나누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품질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강 재지가 아주 특수박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허상 저도 이렇게 전통적인 제지사미 특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보유 특허 같은 거 이것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특허 이제 5개 출원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합지라고 해서 이제 안쪽은 검은색, 바깥쪽은 뭐 하얀색, 뭐 노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검은색은 이제 햇빛을 차단하고 바깥쪽은 이제 여기 색깔을 회사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종이를 생산할 때 이렇게 합지로 해서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이제 저희 회사가 유일하고요. 그 설비에 대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합지로 만든 제품이 이제 일본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특허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그 그 진주 그 혁신도시에 세라믹 기술원하고 같이 국토교통부 과제를 정부 과제를 또 수행을 했고요. 그 진주에 있는 경상 국립대학교의 그 경상대학교는 그 농업 관련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아주 그 논문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도 아주 논문이 맞습니다. 미국에 관련 학교에서 미국에서 관련 학교 딱 하면 어디비션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경상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또 농림부 과제도 같이 수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정부 과제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그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또 기업의 미래상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은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제 상황 속에서 저희 회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수출도 늘어났고 나름대로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100만 불 수출탑, 2021년도에는 200만 불 수출탑, 올해는 이제 300만 불 수출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동남아에 같이 이제 관광을 하면서 그 동남아의 망고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망고 농장을 데려가서 그게 달려 있는 봉지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원지라고 이렇게 크게 자랑하고 싶을 그런
뭐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더욱 그 동남아 쪽으로 더 수출에 더 매진을 해서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저희가 이제 1,0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네. 또 시청자분도 지금의 사실 그 미래사항이 이렇게 꼽혀 있는 동남아 지역의 망고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에 이렇게 종식을 기원해주는 이렇게 우리 하 대표님과 임직원들의 이렇게 꿈을 얘기했습니다는 빠르더라도 올해 정도에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이 동남아의 망고 지역도 남강제지 임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시청자분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오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귀감이 되는 이런 쪽의 기업 경영이라든가 또 이렇게 연초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남강제지 하 대표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